자, 3주차 첫 번째 수업입니다. 3주차. 우리가 지난 시간 2주차의 마지막에 문장의 재료 설명하다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문장의 재료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앞전에서 얘기했지만은, 자, 영어에서 문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기본적인 틀, 프레임이 있다 그랬죠.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틀에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말과 연관된 단어와 구와 절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 있다. 그게 뭐예요? 어니언이라는 학자는 5개가 있다 그랬고 헌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25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25개를 알아놓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많이 편하겠죠. 그럼 뭐 5개는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여튼 그런 틀에다가 문장의 기본적인 틀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과연 뭐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 속에 문장 속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뭐가 있을까? 이 얘기는 해야죠. 그죠? 자, 여기서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영어 문법은 본래 문장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다. 그죠? 문법은 문장에 대해서만 알면 끝이에요. 그 자체를 설명한 책이니까. 그래서 문장은 가장 폭넓은 언어적인 단위, 그죠? 그리고 문장의 틀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고정된 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의 유형들, 그 틀을 변형시킨 또 다른 많은 문장의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5개, 어떤 건 25개, 어떤 학자는 뭐 80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 형틀로, 여러 유형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책을 보면 뭐예요? 수많은 문장들이 참 많잖아요. 기본적인 틀에서 그것이 계속 약간씩 변형이 돼서 수많은 문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이란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형태와 방법으로서 방법으로 사용된 하나의 단어 또는 여러 단어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문장 안에 뭐예요? 어떤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집어넣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말하고 싶은 사람의 어떤 머릿속의 생각, 사상, 어떤 감정을 그 문장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문장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쓰면서 읽으면서 뭡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어는 많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많은 단어들이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수식이 되어지고 함께 결합이 되어지는지를 다루는데 각각의 언어들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다. 자, 하나의 문장 속에 자기가 의도된 사상과 감정을 집어넣기 위해서 단어들을 많이 쓰겠죠. 여러 단어들을 많이 쓸 텐데 그 단어들이 서로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가 수식이 되어지고 서로 연관성을 갖느냐, 관계성을 갖느냐, 두 단어가 있을 때 어떤 단어가 앞에 오고 어떤 단어가 뒤에 오고 세 단어가 있을 때 세 단어 중에서 1번, 2번, 3번은 누구로 할 것인가, 어떤 건 앞에 놓고 어떤 건 뒤에 놓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정해진, 그죠? 바로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의 모국어가 다르고 한국어가 다르고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영어니까 영어의 그 어순, 영어의 방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궁금하죠? 자, 그럼 과연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문장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문장 안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문장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단어와 구와 절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재료밖에 없어요. 다른 재료가 없어요. 그죠? 단어, word, 낱말이죠. 구, phrase, 절, clause. 이 세 가지가 문장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기본 재료. 자, 물론 단어는 철자로 만들죠. 영어의 기본은 뭐예요? 철자잖아요. 모음과 자음. 그것이 단어 만들고, 단어 가지고 구 만들고, 단어와 구를 가지고 우리가 절을 만들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문장 안에 넣을 수 있는 재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다? 단어와 구와 절. 이 세 가지가 문장 속에 사용되는 재료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재료들을 글쓴이가, 즉 글을 쓴 사람이 선택한 후에 자, 내가 단어 쓸지 구로 쓸지 절로 쓸지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문장 안에 넣을 때 어떤 어순, word, order, 그죠? 어순, order는 여기 순서란 얘기죠. 순서 또는 뭐 position, 위치,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 단어가 쓰인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어떤 것을 앞에 놓고 어떤 것을 뒤에 놓고 결정해야 되죠. 이걸 어순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놓는 위치를 정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포지션이죠. 그죠? 그걸 정해야 되죠. 만약에 글쓴이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의 적절한 단어와 구어절을 선택해서 각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서로 다른 어순들로 위치시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자, 어떤 얘기를 해야 할 말을 딱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해야 할 말에 필요한 어떤 단어와 구어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한 문장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한 10단어라고 합시다. 그 10단어 속에 단어도 구도 절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말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만약에 5명한테 만약에 그 똑같은 10단어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라고 했을 때 각자 만약에 10단어를 놓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다 달라지겠죠.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앞에 오고 어떤 것이 뒤에 오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반드시 뭐다? 영어는 문장 속에 하고 싶은 단어와 구어절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그들이 문장 속에서 포지션, 위치를 딱 정해줘야 돼요. 그것이 뭐다? 문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것을 서로 지키면 서로 간의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위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바뀔 수도 있지만은 문법적으로 틀려서 그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약속을 지켜야 서로 의도된 그 의미가 발생을 해서 상대방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각각의 단어와 구와 절을 문장 안에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 많이 한다고, 영어 단어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바디랭귀지로 기본적인 언어 소통은 되겠지만은 영어는 왜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단어를 알아도 그 단어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단어 뜻만 많이 한다고 영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단어를 문장 안에서 놓는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놨을 때 뭐예요? 명확한 뜻이 만들어지죠. 그러한 것이 뭡니까? 서로가 주고받았을 때 소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혼란스러울 상황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품사라는 거예요. 품사. 여러 개의 단어를 문장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과 관련된 단어와 구어절을 택했다면 문장 속에서 내가 의도된 그 의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단어 구조를 놓는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위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품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part of speech라 그래요. 품사. 영어에서는 진짜 품사를 모르면 다 끝난 거예요. 왜냐면 품사는 바로 뭐기 때문에?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품사는 뭡니까? 바로 뭐와 똑같은 말이다? 위치와 똑같은 말이에요. 위치하면 뭐예요? 품사에 관한 얘기예요. 품사는 뭐예요? 위치와 관한 얘기예요. 서로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된 단어와 구어절을 어떤 위치에 놓을 거냐는 뭐를 알면 된다? 품사를 알면 놓는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품사에 따라 놓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품사가 뭐냐? 결국은 위치에 관한 얘기인데, 그럼 품사는 몇 개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겠죠? 자, 하여튼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우리 4장 들어갑니다. 자, 4장에 보면 문장의 주 요소, main elements of a sentence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 요소. 자, 문장의 주 요소를 얘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품사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장에서 품사로 우리가 위치하고 품사, 어순, 품사, 위치하고 이제 우리 궁금증을 발생시켰죠. 이 시간에 이제 바로 4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적절하게 선택된 것들이 단어들로만 구성되든 간에 구들로만 구성되든 간에 단어와 구와 절들이 섞여서 구성되든 간에 말하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단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구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어와 구가 다 필요할 때도 있고 절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거는 뭐예요? 글을 쓰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그것들을 어떠한 순서에 의해 위치시킬 것인가 라는 영어가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게 단어 구절에게 품사, part of speech 이거 포지션이죠. 그것들에게 품사를 부여해서 문장 안에서 일정한 고정된 위치에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고정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자, 선택된 단어 구절들에게 품사를 부여해서 단어 구절에게 품사, 물론 단어에게 품사는 이미 정해져 있죠. 사전에 이미 다 정해져 놨어요. 근데 그 단어를 선택할 때는 뭐예요? 그 단어를 어떤 품사로 쓸 거냐는 뭐예요? 글 쓰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단어를 어떤 품사로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단어는 문장 속에서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품사가 결정이 되면 그 품사로서 문장 속에 갈 수 있는 위치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고정된 위치에 놓아야 된다. 이 단어가, 내가 선택된 단어가 품사를 정해놨는데 품사가 갈 수 있는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른 곳에 놨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건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그죠? 정해진 품사에 정해진 위치에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명확해졌어요. 문장을 만들려면 문장이란 고정 틀 속에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단어 구절 어떤 걸 선택하든 선택을 했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품사에 따라서 문장에서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사는 8개 있어요. 영어에서 말하는 품사는 8개밖에 없어요. 이 말은 영어의 단어와 구와 절이 문장 속에 쓰이는 위치는 8개 위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품사나 위치는 같은 말입니까? 영어에서 단어와 구와 절에게 줄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품사는 몇 개 있다? 8개밖에 없어요. 8개만 아시면 여러분은 바로 문법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래서 8개입니다. 여러분의 모국어는 품사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나라마다 달라요. 이 한국어에서의 품사는 뭐예요? 영어는 8개인데 한국어 품사는 이 학교, 언어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학자는 9개다. 어떤 학자는 12개다. 막 이렇게 서로가 달라요. 같은 한국어인데도 불구하고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국어도 뭐예요? 분명히 품사, 단어 구절에게 품사를, 몇 개의 품사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 모국어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품사가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과 영어가 다른데 영어는 8개라는 거예요. 그 8개가 뭐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입니다.
자, 이게 한국말로 여러분이 이해가 금방 들어오진 않겠죠? 영어로는 뭐예요? 명사는 noun이잖아요. 대명사 pronoun 그러죠. 동사는 뭐예요? verb. 근데 앞에서 뭐예요? operate라고 됐잖아요. 어떤 학자는. 형용사는 뭐예요? adjective. 부사는 adverb. 전치사는 preposition. 접사는 conjunction. 감탄사는 뭐죠? exclamation이죠. 이렇게 8개 품사로 분류하고 영어는.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적인 분류, 그것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바로 5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8개 품사라는 건 뭐예요? 단어 구절에게 줄 수 있는 단어 구절에게 어떻게 쓰일지 문장 속의 위치를 배정하는 품사는 뭐가다? 8개가 있고 단어 구절에게 품사를 배정하면 그것이 문장 속에 이제 실제로 쓰일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위치에 딱 쓰였을 때 그 쓰여진 장소를 말하는 명칭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우리가 실제로 쓰여진 장소를 뭐예요? 기능적인 장소라고 해요. 그 장소가 몇 개다? 5가지란 얘기예요. 첫째,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수식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사용된 단어 구절이 몇 개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5가지로 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명칭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저건 주어다, 동사다, 보어다, 목적어다, 수식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저건 주어로서 명사나 대명사 중에 하나일 거야. 저건 동사고 저거는 보어로서 형용사나 부사일 거야. 저건 목적어로서 명사나 대명사고 저건 수식어로서 부사고 뭐 전치사고 접사고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 문장에 우리가 문장을 딱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그 문장의 위치는 5개의 위치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그 5개를 더 분석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뭐다? 팔품사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로 이미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면 끝. 오케이. 더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 이거는 분명히 위치가 주어 자리야. 그럼 뭐예요? 주어 자리면 얘는 무조건 명사 아니면 대명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명사니까 뭐예요? 그 자체가 생김새는 단어 아니면 구어 아니면 절이겠죠. 명사, 명사고 명사절이겠죠. 그건 생김새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주어 자리면 얘는 무조건 얘는 뭐다? 명사적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왔다면 동사겠죠. 그 뒤에 만약에 보어라면 보어는 뭐예요? 명사나 형용사 쓸 수 있으니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여러분이 또 판단해야 돼요. 생김새 갖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영어는 품사, 단어 구절에게 문장 속에 놓을 수 있는 위치를 배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몇 개다? 8개 팔품사. 그 문장 속에 단어 구절을 배치한 순간 그때 그 위치는 또 몇 개로? 5개로 또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5개는 뭐예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예요. 자, 좀 어렵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설명으로든 여러분이 어느 하나를 딱 잡아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더 쉽게 자꾸 풀어서 설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가지 분류는 즉 팔품사로 분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장의 주요소인 5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이 2가지 분류는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이덴티컬한 요소를 문장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를 달리했을 뿐이에요. 그죠?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명사와 대명사가 와요. 동사는 동사 쓰이죠. 보어는 뭐예요? 명사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를 다른 말로 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사를 또 때에 따라서 목적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죠. 여러분의 집에서는 뭐예요?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죠. 아들과 딸이 되잖아요. 집에서는. 근데
학교는 뭐죠? 학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날 때 뭐예요? 또 그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을 뭡니까? 아들과 딸이라고 불렀을 때와 학생이라고 불렀을 때와 친구라고 불렀을 때, 또 직장을 다닐 때 직원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거 아니죠? 똑같은 사람의 어떤 현재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죠. 집이니까 아들과 딸이고 학교니까 학생인 거예요. 회사니까 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변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의 문장 속의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뭐다? 5가지. 주어, 동사, 보어, 목적, 수식어. 근데 그 주어를 더 깊이 분석하면 명사와 대명사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주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나 명사, 대명사가 바뀌는 건 아니고 주어가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명사, 대명사를 주어라고 해요. 주어를 명사, 대명사라고 하고 명사, 대명사를 주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같은 것을 얘기한다. 자, 여기 보면 팔품사 하고 뭐예요? 위치와 같은 말이다. 팔품사와 문장의 주요소. 주요소라는 건 뭐예요? 문장의 주요소는 주어, S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니셜을 쓰죠. 동사는 V, 보어는 C, 목적어는 O, 그 다음에 수식어는 M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주어는 어떻게 하죠? 영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어는 좀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는 뭡니까? 자, 그냥 상식이니까 subject 이게 주어죠. 그 다음 동사는 verb, 보어는 complement, 목적어는 object, 그 다음 수식어는 modify. 그죠? 이건 또 뭐예요? adjunct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는 상식이니까 좀 같이 써놨습니다. 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팔품사는 위치와 같은 얘기다. 문장의 주요소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를 얘기한다. 그죠?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을 놓는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자, 명사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명사는 형상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것에 붙여진 이름자다. 자, 위치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위치는 어디예요? 주어, 보어,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이든 전사의 목적이든 그 다음에 동격. 자,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게 명사가 갈 수 있는 위치예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간단하게 표기할 때 사용하는 거. 위치는 주어, 보어,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동격 똑같아요. 형용사, 명사나 대명사를 특별하게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거. 위치는 보호자리, 명사 뒤, 앞뒤 자리, 제한정형법, 사수정법이 있어요. 부사, 동사,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 위치는 수식어로서 형용사나 부사 앞에, 동사 앞뒤에 등등 쓰인다.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인 명사, 대명사의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거. 위치는 술부의 핵심 요소서 주어 뒤에 온다. 전치사, 사물이나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며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시켜주는 것. 위치는 연결사로서 명사 또는 그 상당어구들 앞에 쓸 수 있다. 접속사, 서로 다른 낱말들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며 단어와 구와 절로 이루어졌다. 서로 연결시켜준다. 위치는 연결사로서 등위 접속사, 단어와 구와 절 사이에 서로 연결시거나 중접속사, 절과 절을 서로 연결하는 것. 감탄사, 느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문법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부류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치는 대개 문장 앞에 넣는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면서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일단은 넘어가는 겁니다. 자, 최소한 기본적인 영어로서 쓰는 건 알아야 될까요? 명사는 어떻게 씁니까? noun이죠. 명사 noun, 대명사는 pronoun,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어떻게 씁니까?
자, 같이 한번 아시면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형용사는 adjective, 부사는 adverb, 그죠? noun, pronoun, adjective, adverb. 그 다음에 동사는 verb, 전치사는 전치사는 어떻게 되죠? preposition, 그죠? 전치사는 preposition. 그 다음에 전치사는 preposition. 정리 좀 하죠. 그 다음에 접속사는 conjunction. 자, 이것도 좀 정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는 exclamation. 자, 감탄사. 다시. 자, 어떻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문장의 주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팔품사 다 일일이 쓰면서 영어와 한글을 같이 했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